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정상교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계속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안 스티븐슨 교수님이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윤회와 불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김한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윤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주위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같습니다. 너 죽어봤니? 너 기억나니? 이제 그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안 스티븐슨 교수님의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그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너무 또 이렇게 우리 또 전설의 고향 얘기로 또 흐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김 선생님은 요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학생들도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처음 만나면 옛날에는 고향이 어디요, 본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었는데, 요즘은 MBTI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김 선생님은 MBTI 어떻게 되세요? 예, 그 ENFJ입니다. ENFJ. 그럼 뭐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또 다른 거는 또 에, 그 뭐 종교적이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뭐 잘 몰라가지고. 그냥 엠프제들에 대해서는 좀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그 포용력 있는 리더십 그런 쪽으로 많이 예. 뭐 저 좀 이따 맛있는 거 좀 사주십시오. 네. 그 MBTI 좀 신뢰를 하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듣면 이거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사실 제가 문항을 체크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반 신뢰하고 반반.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50% 정도면 믿으신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 뭐 물론 이제 MBTI는 뭐 이렇게 그쪽 이제 전문 학계에서는 뭐 당연히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신뢰하지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또 물론 뭐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우리 뭐 김 선생님은 저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그 눈물이 많고 내향적이고 표정 네. 내향적이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 앞에 이렇게 서고 이런 거 굉장히 저는 두려움이 많거든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이런데 왜 웃죠? 역시 50대 50.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성적표가 이제 통지표라고 불렀었어요. 이러면 또 제 세대가 다 나오기는 하는데, 그 통지표에 보면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성적도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한두 줄 이렇게 써주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다면적으로 뭐 평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늘 국민학교 때 내성적이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놓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이 먹고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야, 너 내성적이라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저를 오래 알았던 분들은 뭐 내성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선생님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MBTI가 유행하기 전에 그 사람 성격 내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제가 외향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다고 맨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적절히 혼자 있으면서 좀 물론 뭐 그 기준도 뭐 내향이냐 뭐 그건 기준이 또 뭐 이제 단순히 뭐 또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제 경험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은 좀 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외향적이야 이런 사람은 또 적은 것 같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이 불교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MBTI에 있어서 불교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사실은 놀라운
일이겠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놀라운 일도 아닌 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제 우리 첫 시간보다는 이제 지금 또 불교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으셨겠지만, 불교는 어쨌거나 그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 근대 철학이 쌓아 올린 심리학에 대한 것도 커버할 만큼의 깊은 내용이 있고, 언어 철학에 대한 것도 있고, 인식론적인 철학도 있고 막 다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 대해서도 마음을 아주 깊게 관찰했던 게 바로 불교다 보니까 이 MBTI 같은 것도 굉장히 이렇게 불교는 발달돼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의 성향 분석을 불교에서는 했냐고 하면은 바로 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수행자가 어떠한 수행이 적합할까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밝은 성격인 사람하고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수행 방법을 줘버리면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어느 한 사람한테는 맞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불교는 MBTI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사람을 갖다가 쫙 요런 성향, 요런 성향, 요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그 초기 경전에 보면 한 6가지 정도로 사람의 성격을 얘기를 해놓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예,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는 보면은 그 우리 노스님들께서 처음 출가해서 이렇게 오면 막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고 괜히 야단 안 쳐도 될 일을 막 야단 치시고 그럼 막 또 뒤에 가서 울고 막 이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이럴 땐 이렇게 파악하는구나. 뭐 우리 김 선생님은 뭐 외향적인 것도 있으셔가지고 뭐 야단 맞고 이러셔도 뭐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탁탁 털고 일어나시잖아요, 그죠? 꽁하죠. 아, 꽁해요? 꽁하죠. 아,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꽁한 건 있죠. 예. 전 야단 맞고 이러면 저는 제 가슴은 이제 티슈 가슴이라서 쭉 찢어집니다. 저는 저 야단 치지 마세요. 사실 그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이제 탐진치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욕망이 있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음이 있고 뭐 이런 건 많이 이렇게 들어보는데 뭐 현대어로 바꾸자면 그 외에도 이제 3가지 성향이 더 있어서 한 기본 6가지 정도 사람이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업력이 이제 가지고 오는 거겠지만 첫 번째로 이 소위 말하는 이 뭐 욕망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맞지는 않고 저는 이제 현대어로 한 열망 정도로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열망 남녀 정도 이제 열망이 많은 사람들은 뭐랄까요? 일단 이런 분들은 특징이 외양을 좀 중시 여겨요. 외양을. 그래서 겉보기도 이렇게 중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고 걷고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아주 우아하고 이렇게 걷는 것도 아주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걸을 때도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사람이 이렇게 걷는 것도 보면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스타일들은 이제 걷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할 때도 굉장히 교통 흐름에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그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디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어떤 처음 간 장소에서 좋은 점을 먼저 찾아요. 아, 이건 이래서 좋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결점에는 조금 무관심한 경우도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스타일들은 이제 이런 분들은 늘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뭐 그냥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욕에 해당하는 좀 욕망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 인도어를 쓰기는 하는데 현재어로 바꾸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열망이 많은 이제 이런 스타일들이고 근데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겉으로 보이고 아름답고 이런 걸 또 중시 여기기 때문에 약간의 좀 허영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다 전생에서 내가 이제 가져온 게 굉장히 이제 큽니다. 우리 김 선생님은 이런 좀 내가 열망남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직은 좀 허영심 들으니까 왠지 저 같긴 합니다.
허영, 예. 뭐 허영 제가 뭐 누구나 지향하는 방향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누구나 뭐 허영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탐진할 때 진, 성냄, 화냄이라고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요거는 쉽게 현대어로 말을 하자면, 참고로 이건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제 현대어로 한번 제 해석이니까 지적질러 정도로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적질. 지적 당하는 거 안 좋아하시죠, 그죠? 유쾌하진 않죠. 예, 누구나 싫어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지적질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왜냐하면 이 성냄, 즉 탐진치할 때 이 진짜가 성냄인데, 이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세상 일과 늘 반대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 열망형하고는 다르게 늘 안 좋은 것만 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적질인 거예요. 그냥 좋은 거를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봐요. 김 선생님은 혹시 그런 거는? 아주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긴 사람마다 합니다. 다 네네네. 있죠, 그죠? 근데 네. 일단 지양하는 쪽입니다. 그렇죠, 지향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안 좋은 점을 보니까 늘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늘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면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하고 또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또 화가 나 자꾸 금방 그만둬버리는 또 이런 또 성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정리정돈 이런 거보다는 뭐 일이 끝나면 그냥 어디 물건 또 이렇게 막 처박아 놓고 이제 이런 경우도 또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당연히 이제 또 짜증도 좀 이렇게 내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전도 당연히 좀 거칠게 하는 또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죠, 그죠? 자비. 그 비라고 하는 게 이게 남의 아픔에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네. 그죠? 이런 분들은 그러한 명상을 많이 하시면서 그 성냄을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는 뭐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런 성향이 있다라면 너는 조금 이런 걸 한번 해보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불교의 기본 또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탐진치, 어리석음, 이걸 뭐 단순히 어리석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현대로 바꾸면 귀차니스트들이에요. 귀차니스트. 저 그거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향이 다 조금씩 있어요, 그죠? 저도 사실 얘기하면서 지금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는 현대어로 말하면 이제 귀차니스트들이에요. 귀차니스트. 뭐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뭐 보이는 것도 그닥 중요하게 안 여겨요, 이제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주소를 좀 써주세요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요 정도까지만 쓰고 말아요. 뒤에가 귀찮아 그냥. 글씨도 대충 이렇게 쓰고 뭐든 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자기가 뭐를 스스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일을 파고 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누가 시키면 그거나 하는데 왜? 귀찮거든. 귀차니스트들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어렵게 자꾸 어리석음이다 뭐 얘기하는 그 치자가 현대어로 보면 이런 좀 귀차니스트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그런 성향이 또 사람에게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차니스트들은 어디서 평온을 얻냐면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데서 평온을 얻어요. 또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신뢰형이라고 할까? 이제 신뢰형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어감이 너무 큰데, 쉽게 말하면 금사빠. 저희 불교의 어떤 이 사람의 성향을 이게 현대어로 이렇게 제가 이제 나름 생각, 금사빠예요. 금사빠세요, 혹시? 조금 줄었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분들은 네. 어떤 그냥 뭘 잘 믿어 그냥. 그래서 금사빠라고. 금사빠 맞습니다. 네. 잘 믿어 그냥. 그래, 그 사람 좋지 뭐. 그럼 그 일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잘 안 되면 금방 바꿔요. 왜? 내가 이 일하면 또 잘 되겠지. 믿어버리거든요, 그냥. 이런 스타일들이 또 이제 불교에서 사람의 성향을 얘기할 때 또 있는 거고.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불교에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는 이 성격이 좋고 나쁘고를 해서 사람을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맞는 수행 방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이것도 다 사람에 대한 깊은 관찰에서 나온 거거든요. 불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불교는 하여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금사빠형이 또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뭐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처음에 나온 이 열망형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금사빠 신뢰형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어떤 그 목표 또 타인의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금사빠들은. 그래서 이제 신뢰 이런 말도 이제 쓰긴 하는데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은 이해를 중시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요건데 또 이제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납득이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영화에 이제 납득이가 있었죠. 그죠? 납득이. 이분들은 뭐든 납득이 돼야 행동을 해요. 뭐 좋고 나쁘고 일단 내가 납득이 되면 해. 이게 이런 납득이 형들이 있어요. 또 납득이 형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외형에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정리정돈 이런 데도 크게 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신 그 이해력이 높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일단 자기가 뭘 보고 납득을 해야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납득이 형들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6가지 이제 기본 우리가 성향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심사숙고형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형들 이제 이런 분들은 늘 어떤 걸 할 때 그 과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요. 그래서 머릿속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늘 머릿속이 복잡해 회의 중이야. 이걸 이렇게 가면 될까? 저렇게 가면 될까? 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분들은 뭐랄까요? 조금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심사숙고하니까 다 심사숙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이런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6가지를 금방 말씀드려서 다 이제 바로 머리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제 그 욕망이 가득 찬 열망형들은 이제 이런 거죠. 정말 그 계획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제 열망.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지적질형들 이제 성냄이 많은 분들은 그 계획은 그래서 안 될 거예요. 이래서 어려울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귀차니스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 얘기는 하시는데 결론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귀찮아. 지금 귀찮아. 누가 시키면 하긴 하겠는데 귀찮아. 또 금사빠 형들 어떻게 했어요? 그 계획 좋네요.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이 납득이 형들은 어떠냐면은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의 포커스. 그리고 이제 이 돌다리 형들은 가는 과정이 과연 타당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걸 많이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사람의 성격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불교는 사람의 성격대로 요 사람이 이런 성격일 때는 이런 수행을 시켜봐야겠구나, 이런 수행을 시켜봐야겠구나.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자기 혈액형만큼 기억하고 있는 MBTI의 원조는 불교에 이미 매우 깊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럼 이런 성격들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전생의 업.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건데 물론 이제 이 생에 태어나서 후천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가졌던 어떤 그 문제의식이 뭐라 그랬죠? 왜 사람들은 공포증을 가지고 있을까? 그 물에 대한 공포증, 물에 대한 특별히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을까? 그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전생에서부터 뭔가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가 연구했는 거 보면은 전생에 내가 뭐였어요 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죽고 나서 다음 생 중간에 있는 그 중유 상태를 기억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뭐 이제 얘기를 또 이제 이분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태국의 어떤 승려는 자기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그 사이를 기억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분은 자기가 이제 생명이 다하고 나서 조문객들이 오는 것도 나는 이제 봤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못 보는 듯 했다. 이제 요런 그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도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연구에서 제가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이 부분은 읽다가 정말 한 5분 정도 기절했다가 깼습니다. 정말 5분 기절했다가. 어떻게 이런 걸 연구했나 싶은 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전생에서 다음 생까지 태어나는데 통계를 내봤답니다. 애들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말씀대로 돌려봤대요. 돌려보니까 평균 3년 미만 정도 걸리더랍니다. 3년 미만. 그러니까 그 전생을 조사할 수 있었겠죠, 그죠? 3년 미만 있고 물론 문화권에 따라서는 여기 좀 다르게 나오고 레바논의 경우는 레바논의 아이들은 평균 6개월 걸리더랍니다. 그걸 이 책에 써놨어요, 이분이. 자기가 평균을 내봤다 말씀하니까 돌려봤다 6개월, 4개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빠른 경우가 그렇고 이제 평균치를 또 내보면 한 보통 이제 평균치를 다 내보면 한 15개월 정도 걸리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까지 그래 하셨다는 게 정말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공부를 그래 많이 하셨는데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갑자기 사고사를 당하면은 그런 경우는 자연사한 경우보다 좀 환생이 빠르더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연구를 꼼꼼하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그 외적인 곳에다가 뭐 우리 김 선생님도 저도 이제 연구자다 보니까 그 외적인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없애야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건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죠? 예. 연구하시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그 이제 이 생과 다음 생이 중간 단계에 있었을 때 조금 어떤 그곳에 계시는 어떤 좀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자기를 다음 생에 태어날 집까지 데려다 주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분의 조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된 게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번 우리가 이제 뭐 이제 6회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이분이 이제 정리를 조금 하면은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정말 마지막 남는 가장 어려운 의문 무엇이 이 생과 다음 생을 이어주는가?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었는데 그럼 무슨 전생에 뭐가 이렇게 다음 생으로 갔냐?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당연히 그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과연 뭐가 내가 이 생에서 받았던 그 업력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게 사실 불교 철학에 있어서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 무아와 영원 불변하는 자란 없다. 무아. 그다음에 항상 하는 것은 없다. 늘 모든 게 변한다. 무상. 그렇기 때문에 늘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고. 왜냐면 내가 어떤 걸 획득해도 그 기쁨이 계속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제 핵심인데, 그럼 이게 무아라고 했을 때, 또 인도에서 다른 종교들은 영혼을 인정하니까 또 영혼이 그 업을 가지고 다음 생에 간다 이러면 돼요. 근데 불교는 그 영혼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건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근데 이분은 이한 교수님은 불교도도 아니고 불교학자도 아니지만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나 정확해. 그러면 도대체 죽음 다음에 다음 생으로 뭐가 그거를 이어줄까? 이분도 그 의문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한 사람의 심리적 공간에 타인의 의식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건 매우 드물지만 뭐 텔레파시라고나 할까 초월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관한 어떤 지식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은 다 지금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뭐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직 뇌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 뇌를 열어보면 이 안에는 뭐 화학 물질이나 뭐 이런 뭐 나트륨이나 뭐 이런 이온들은 있겠지만 어떤 전기 화학적 반응에 의해 가지고 뭐 우리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제 이 안에 뉴런이 어떻게 막 뭐 서로 배열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전기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나는 아까 납득이 형도 됐다가 금사빠 형도 됐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죠, 그죠? 예.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질투도 느끼고 모함도 하고 슬퍼하고 또 누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보면 나도 같이 또 눈물을 흘리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한 박사가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정신과 의사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 뇌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는 어떤 감각 세포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왜 이제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시죠? 네. 보셨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또 이제 그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이게 식스센스가 아니라 네. 오감. 아니 그러니까 식스센스가 아니라 여섯 번째잖아요. 네, sixth sense. 예, 네. 역시 sixth sense. 아메리카노를 먹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처음에 보면 식스센스 이러니까 그냥 육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명확히 아까 이제 그 발음을 하셨지만 여섯 번째 감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기본 그 감각을 6개로 보는데 보통은 우리가 오감으로 보잖아요. 예. 오감. 그러니까 그 오감 말고 6번째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감각 기관이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그 영화 이제 식스 센스가 되는 거고 이제 이분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전히 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다음 생으로 뭘 하는 그런 걸 할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에 대해서 모르고 뭐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현재로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뭐 텔레파시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고 나 같은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미스테리하다고 해서 그거를 닫아두지 말고 오히려 더 연구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은 어쨌거나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네. 다 물질 간의 어떤 그걸 갖다가 과학이 일어선 거잖아요, 그죠? 뭐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현대 과학이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유물론을 떠나서는 과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현대 과학은, 그죠? 그렇다고 지금 뭐 과학을 무조건 우리가 뭐 나쁘다, 뭐 틀렸다 이래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분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뇌를 연구하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의 어떤 이 전기화학 물질 아직은 모르지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생긴다라고 하는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정신작용도 감정도 모두 뇌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유물론은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애들의 기억은 너무나 정확한데 그러면 과연 전생에서 이 생으로 이어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뇌를 기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는 확실히 이걸 갖다 이제 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그 모든 생애에서의 어떤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어떤 뭐 에너지,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연구를 그래서 만약에 뇌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뭐 텔레파시가 되건 뭐가 되든 그거는 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그 자체가 아니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라고 하면 아직은 말할 수는 없다. 난 모르겠다. 그거는. 하지만 뇌라고 하는 물질이 모든 거를 다 우리 감정이나 정신을 만들어낸다라고 본다면 이건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다르게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뭔가 비물질적인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근데 과학자가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뭔가 이런 이어주는 그런 걸 갖다가 사이코포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요. 사이코포. 사이코는 뭐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말이고, 포는 PHORE. 이제 뒤에 영어에서 붙으면 이게 뭐뭐를 운반하는, 날라주는 것, 이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뭐 심리적 어떤 뭐 운반체, 이 사람이 말을 만든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이게 전달해주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설적인 단계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그게 많은데, 사실 불교 안에서도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불교는 당연히 전생과 다음 생 윤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이어주는 게 뭐냐, 이게 고대 인도의 불교도들도 사실 굉장히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얘기하는 사람도 학파도 있었고, 그것과 다른 또 그런 어떤 막 영혼하고 비슷한 어떤 그 개념을 갖다가 통해서, 왜냐하면 윤회는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영혼하고 비슷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이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학파도 있었고, 근데 불교도들도 이걸 설명하기가, 물론 불교도들이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이제 얘기였다는 거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이한 교수님도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이 미쳤구나. 그래서 단순히 뇌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봐야 이렇게 과학자로서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 하시면서 요 책을 마무리 짓는 그런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은 이 전설의 고향 같이 들었던 원한이 맺혀서 뭐 다음 생에 원기가 뭐 다음 생에 이 집에 뭐 태어나고 이 집을 망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이안 스티븐슨 교수님의 연구 뭐 짧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몇천 년 전에 불교의 기원이 있었을 때도 이미 방법론적, 그러니까 하우잖아요. 요게 윤회 자체는 어쨌든 일단 다들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불교에서는 어떤 방법인지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현대에 와서 어쨌든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 아주 작은 가능성을 어쨌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 노력을 했던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수님은 저가 아닌 이제 이한 교수님, 네, 이한 교수님께서 그런 방법론의 가능성을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꼭 우리가 이게 뭐 동양의 어떤 그 전설 속에서만 윤회를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서양에서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이렇게 연구를 시도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지금 또 그 연구는 그 버지니아 의대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불교가 이미 이런 이론과 이제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다 경험을 했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좀 더 현대적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긴 시간 동안 또 이제 불교와 윤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MBTI까지 불교의 MBTI까지 이렇게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